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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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세무역TV 임예진, 박병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한국관세사회 회장님이시죠? 박창원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관세무역TV에 출연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창원 회장님 소개 좀 올릴까 합니다. 주요 경력부터 말씀드릴게요. 재무부, 현 기획재정부죠. 관세국 산업관세과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서울세관에서 이사화물과장, 심사총괄과장, 김포세관에서 수입일과장, 인천공항세관에서 세관운영과장 등등을 거치셔서요. 관세청 감사담당관, 종합심사과장, 조사총괄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본부세관장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관세사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관세사로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금년 3월 관세사회 회장님에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회장님, 사실 관세사 회장님이라는 막중한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세간의 경력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관세사로서의 활동했던 네. 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네. 또 본의 업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역할들도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회장님께서는 사실은 본의 상근부회장 역할도 하셨고, 네. 세관에서 우리 본부세관장님도 역임하셨고, 네. 그리고 또 관세사로서 직접 활동하시다가 하셨기 때문에 이 3박자가 다 갖춰져 있지 않냐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3월 25대 관세사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의뢰에 한 번씩 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회원님들께서 지지로 회장이 되고 보니까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얻기가 참 무겁습니다. 네.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 이유를 보니까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 관세사로 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사 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을 향상 좀 시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관세사 업계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가 또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상당 기간 수출입이 참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은 AI라든지 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과 지금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통관 절차법이라는 이런 걸 제정하는 등 많은 변수가 이제 도사리고 있고 과당 경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관 수수료가 이제 자꾸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회원님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타결하기 위해 가지고 회원님들과 합심해서 그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관세사 제도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회원님들이 기대하는 데 부응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제에 대한 인식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다수는 조금 더 강하게 느끼시는 회장님이야말로 문제 해결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관세업계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당선되시자마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리 관세사 회장님께서 주로 집중하고 계신 주요한 이슈들을 우리 관세사 회원들에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슈는 참 많습니다만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관세사 보수비를 현실화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관세사 보수비는 한 10년 동안 따져보니까 한 16%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쉽지는 참
않겠습니다만은 네. 보수력 법제화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게 그렇죠. 보태할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수중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수정 신고라든지 이거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네. 현재는 이제 경미한 사항만 하도록 돼 있고 네네.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참 입증해 해석하기가 참 굉장히 힘들어요. 품목 분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네네. 이래서 각 분야별로 뭐 경미한 사항을 쭉 해놓으니까 전문가도 보기가 힘들고 네. 일반 우리 고객들도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부가가치세는 본래 증가되기 때문에 네네. 무슨 행위가 일어나면은 최종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하니까 네네. 이건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가가치세도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만약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크게 잘못했다든지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행정 소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데서 너가 잘못했다. 네. 이런 거 건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발급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참 이게 오래된 이슈인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나 부가가치세는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맵색 공제를 통해서 증가가 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의로 포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 수증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제한하면서 맵색 공제에 대한 징벌적인 이 부분들이 있는 인정하지만 사실 뭐 판단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품목분리 문제라든지 관세평가 이슈들은 사실 관세청이나 세관에서도 입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증세금 계산서 미발급 문제들은 이 기업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서 관세사들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성격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잘못했을 경우에 추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가산세를 또 부과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이중처벌이는 그런 부가세 매입 공제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잘못했다 해가지고 가산세도 맞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 네.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송 대리권을 이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분야는 누가 말하더라도 관세사가 전문가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심판 청구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의신 정이 안 되면은 심판 청구를 하고 심판 청구에서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저희 관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심판 청구까지입니다. 네, 행정심판까지만. 예, 심판 청구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는 변호사만 하도록 돼 있어요. 소송은. 네, 소송은 변호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쭉 보면은 저희들이 쭉 일을 해가지고 심판 청구한 자료까지 그 이제 소송할 땐 다 넘어가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자기들이 변호사들이 하는 전문적인 이제 법률적인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하고 뭐 전부 다 그렇던 건 아닙니다. 대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개입을 했으니까 그 우리 관세사들이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추가적인 경비 부담도 적게 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소송 대리권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세사의 우리 업무 영역 확대를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익 창출을 위해 가지고 관세사가 세관 업무를 좀 위탁받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통한 절차법이 지금 개정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세사들의 그 역할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게 그렇게 이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로는 AO 공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에도 이게
경비가 좀 많이 들고 네, 많이 이런 들죠. 거니까 이걸 아예 뭐 없애든지 네. 안 그러면은 쉽게 네네. 간편하게 네. 거의 뭐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복귀 중수도라든지 네. 안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관세들을 할 수 있는 거는 폐복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무실에 들어오는 보안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 들어오는 출입 단속 잘하고 네. 수리 처리한 거 그거만 이제 보안 이것만 잘하면 되니까 네네. 그런 것만 하면은 되도록 네. 그렇게 이제 관세청과 협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슈들의 중요한 문제들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씩 네. 회장님께 너무 어렵게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이슈가 현재 정부가 이제 조세 중심의 현행 관세법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 이제 사회 안정 강화라든가 이제 신산업 통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신통관 절차법에 대한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기회이자 위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신통관 절차법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혹은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의 신통관 절차법이 동전 양면적인 그런 것도 네. 좀 있습니다. 그 관세법에서 이제 분법된 것을 네. 가칭 이제 신통관 절차법이라 네. 하는데 여기는 안전한 사회 구현하고 네. 그다음에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가지고 네. 2020년도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추진 방향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관련이 많다고 보는 것이 스마트 관세 행정 네네. 구현함이 신통관 절차법에 규정화되면은 네. 이게 우리한테는 위협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통관에 인공지능 네. AI가 이제 도입되고 네네.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빅데이터 등이 네. 이 도입되면은 네. 우리 관세사 이제 업무가 네네. 줄어들어 가지고 네. 보수로 인하여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경영의 어려움을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회라면은 네. 차제에 우리가 이제 관세사 업무가 한 90%가 수직 통화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건 수입성을 이제 이런 이유로 해가 위험 요인을 해가 줄어들면 수입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분야에 그 업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야만은 우리가 이제 이익 창출이 그렇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네. 또 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본회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신통합 절제법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세청에서 입법화 추진하는 단계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네. 그 우리 그 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네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별도로 네. 그 용역 줘가지고 그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야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거기 또 반영시켜가지고 우리 업무량이 축소 안 되도록 네네.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관세법과 달리 일본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관세법 자체 분법이 된 경우가 많다는 네. 취지고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분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근데 네. 이런 위험 요인 중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회원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 그 조세 분야와 절차 분야를 구분하게 되어진다면 수입 신고 행위 자체는 절차적 요소로 남아있고 네. 조세법적인 특징들이 네. 분리됨에 따라서 주기적 신고제가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느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에도 주기적 신고제 때문에 굉장히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주기적 신고제라는 것은 지금은 끈끈이 이제 신고하고 거기에 수리하고 네. 이래야 하는데 이건 수리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해보니까 네. 지금 10건 하던 것을 한 건을 묶어 본다. 그러면은 한 건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럼 한 달을 묶어 보면은
수백 건이 이제 하나로 다 처리가 되어 보니까 우리 잠 먹고 사는 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그 기획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이 특송이나 사실 이 우리 관세법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많이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특송 통과를 해서 우리 심사나 진행을 해보면 항상 큰 문제 또는 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특송 쪽이거든요. 게다가 이 특송 회사들이 이 화주가 직접 그냥 관세를 선택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서비스 역량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지는데 오히려 이 빠지지 못하도록 그 과금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신통관 절차법에서 특송통관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위험도가 거기 많습니다. 각종 그 소액 화물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고 우리 TF 팀들이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누락되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좀 넓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처럼 신통관 절차법은 이제 우리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세사는 사실 이 업무의 특수성 혹은 뭐 연관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업무를 관세사 업무 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이 신청 업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추가하는 관세청의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이 심사 신청의 대리는 관세사의 고유 업무다. 그런 고유 업무 영역이다 라는 관세사 회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이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존 그대로 관세사만 이 사전심사 신청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라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죠. 그 밖에도 뭐 포워더라든가 이렇게 관세사 업무 영역에 대해서 이 외부 세력들의 침해 시도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장님의 고견 부탁드릴게요. 어렵죠, 회장님. 먼저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을 침탈한 행위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관세청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 업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하고자 할 때 신청의 대리는 우리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강력히 대응해가지고 철회에 찍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 우리 부회장하고 사무국 그 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런 이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이 자리를 모셔서 그랬으니까 화면으로라.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드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된 일입니다. 지난 4월 기재부가 서비스 산업 중장기 로드맵에 우수 포드에 대해 가지고 통관업을 허용하는 그 방안을 핵심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 본회의가 이제 포드에게 통관 허용할 경우에는 우리 통관 질서 등이 이제 혼잡해가지고 부작용이 많다. 우리가 안 된다고 관세청하고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재부는 포드에 대한 통관 허용을 바로는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그런 불씨를 둔 수출입 여지를 남기던 수출입 물류 일관 신속 처리란 그런 용어를 처음에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난 6월 26일 날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일관이란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반. 이 바로 이제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관세사 뭐 일거리가 뭐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 포워드의 통관, 취급, 이슈가 이제 수면 안으로 좀 네. 가라앉았지만 네. 다시 이제 이슈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 자기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우리 관세사법에 통관, 취급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이제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데 용역이라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건 수렴한 후에 우리 관세사법을 바꾸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우리 일자리가 안 뺏길리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수십 년째 이런 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능력이 이 관세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과 전문적 인원들이 매우 노력해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관이란 부분들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이 국토를 넘어오는 신통관 절차법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도 사실은 국토의 안전과 국경 관리와 그리고 국토를 넘어오는 과정, 관세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난립되어 있는 포워더들이 어떤 이 수출 통과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든든하게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공약 중에 사실 좀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어요. 관세사의 소송 대리권이라는 공약이 좀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이 관세법 관련된 소송은 관세사가 전문가라는 회장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관세법 관련된 소송 대리권을 우리 관세사가 갖기 위해서 우리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세사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여기 이제 소송 대리권은 뭐 전문 자격사들은 전부 다 갖고자 하는 그런 네. 소망이랄까 로망이랄까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네. 한국 세무사 회장을 만나가지고 있는 심도 있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네. 앞으로 입법을 추진할 때 네. 공조하기로 하게 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사라든지 다른 데도 네네. 같이 이제 우리 회장들끼리 만나가지고 네. 우리 좀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좀 추진하자. 네. 혼자 하면은 힘이 좀 드니까 그렇죠. 같이 모아가지고 좀 하자. 네. 그런 거 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송 대리권이 변호사들의 자기들 고유 영역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입법화 시기인데 정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네. 자꾸 바위에 부딪혀야 네. 거기 나중에 바위를 깨듯이 네. 초철을 깔면은 4대에 안 되면은 다음 회장대회가 또 하고 또 안 되면 해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싸워봅시다. 근데 사실 이게 세무사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짧은 단기간 내에 이 부분들이 아마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네.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세무 영역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도 단기간에 속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 한번 나서가지고 네. 거론해 놓으면은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러고 하면은 하느님이 또 네. 왜 비적있어 네. 또 도와주실 줄 압니다. 계속 시도하면 뭔가 예,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네. 그 변리사 같은 경우 법원이 별도로 네. 있다 보니 이게 시간 타임이 잘 맞아서
이 조세법원이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면 네.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더 가깝게 현실화되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같이 주장하도록 네, 같이 정말 좀 싸워봅시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 소송 대리권 외에도 이 관세사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 영역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업무 영역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 관세사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의 제한을 좀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업무 영역이 이제 그 법 개정 사항도 있고, 네. 단순히 뭐 고시라든지, 뭐 네. 자체적으로 관이청 고시라든지 이런 걸 바꾸면은 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뭐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네. 관세사가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관세사가 원산지 발급을 위한 서류 같은 걸 검토하고 네. 발급 대행 업무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법적으로 보면 현재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세사도 추가시키는 그런 네. 방법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세관 업무를 네네. 관세사가 하면은 세관에서는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위탁 업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리 경비라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추후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네. 세관에서는 인정을 해가지고 네. 자동차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쉽게 말하면은 관리 대상 화물, 네네. 일반 화물도 네. 검사로 지정이 되면은 네네. 세관에서 검사 방법을 지정을 해주고 네네. 그 방법대로 관세사가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세관에서 이제 자동 수리하도록 수리가 되도록. 자동 수리해보면 네. 세관 직원이 검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품목 분리라든지 이런 게 뭐 사전 해지를 받아가지고 확정됐다든지 네. 그런 건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또 확인하면은 네네. 수리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고 FTA 적정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관세사 검증 확인한 거에 대해서는 그 자기들이 평가를 해가 세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확정력을 부여를 해주도록. 네. 그러면 우리 관세사의 업무는 늘어나지만 세관의 업무량은 또 줄어드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신고라든지 경정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네네. 1년씩 못 와가지고 네. 익년도에 네네. 전부 심사를 하고 보통 심사 주기가 5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금년도 행거는 내년도에 심사를 하고 네. 세관에서 심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심사기간 5년 그걸 따지지 말고 네. 그건 종료를 찍이라. 종료를 찍임으로 해서 업체들도 그 다음에 뭐 심사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이런 걸 없애고 네.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앞단에서는 관세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인정해달라는 측면이 있고요. 뒷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수준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세관이 충분히 한번 1차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들이 있으니 네. 또다시 5년 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경정이나 또 심사를 통해서 다시 추색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관사들이 관사법에서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네. 거의 준 공무원 수준으로. 그렇다면 그렇죠. 해당되는 지금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은 이 관사 영역으로 넘겨줘도 네. 충분히 그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과 그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잘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게 관세사법 내에 1조 업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타적 규정에 대해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좋지만 기타 추가적으로 우리 다 관련법에서는 관세사 회장님께 신고를 하고 추가적인 관세법에 미처 담지 못했던 연간 업무들에 대한 것들은 신고 이후에 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법인에서는 이 유사 업무나 관련된 업무에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세법 개정 때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우리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관세사 업계에서는 좀 대형 관세사 대 소형 관세사, 또 뭐 수도권 관세사 대 뭐 지방 관세사 이런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요소가 좀 있는데요. 다 함께 뭐 더 힘을 모으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문제죠.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 설명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경제력의 기축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회원수에 비례해가지고 네. 업무량이 뭐 늘었다고 하지만 그에 네. 비례해가지고 이제 수수료가 줄어들 거니까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대형 관세법인하고 중소 관세사무소 문제는 네네. 경쟁은 하되 협력하는 그런 공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네. 서로 간에 이제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형 관세법인은 중소 관세사무소가 네. 존재해야만 이런 상대적 우위를 네.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 줘야 되고, 중소 관세사무소도 대형 관세법인이 네. FTA나 심사를 빌미해가지고 회계법인들이 관세사 업계에 진입을 시도할 때 네. 그 대형이 막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네.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적은 네. 입찰에 대해서는 대형 관세법인들이 네.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 밑에 어려운 사람들도 먹고 살기 또 해줘야 되거든요. 중소 이제 관세사무소 입장에서도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우위에 있다, 또 관세 업계에 이제 동반 성장 생태계가 있어야 나도 점차할 수 있다는 그 네. 인식을 좀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네.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뭐 저쪽에 보면 우리 시장 경제에서 보면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 그거는 항상 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산 사람들은 못 산 사람들 배려를 해주고 못 산 사람들은 그걸 본받아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있는 거니까 그 서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네.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잘 살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볼 수 있습니다.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상호 배려와 이해 그리고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간에 보면 관세사들의 어떤 대화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세무역TV를 이렇게 한 이유들인데 그 앞으로 사실은 이제 서로 입장이 틀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수는 과장해서 비방하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호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좀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환도 들어보고 또 대형, 뭐 소위 대형이라고 하는 데들의 어떤 입장들도 들어보고 그래서 또 우리 더 나은 방향에 대한 합의점도 찾고 지혜도 모으고 네.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회원분들이 좀 참석해서 우리 관세TV에 나와서 많은 의견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도 적극 지원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부산도 가보고 여러분들
네. 다니면서 네. 입장들을 듣고 대화도 좀 해보고 어떤 네. 어려움들이 있는지 네. 네.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이게 참 지금 중요한 타임이라고 보이는 게 우리 저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굉장히 퇴직도 많이 하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이 이제 적기가 아니냐, 적기 또는 또 늦지 않았느냐를 보여지는데 만약에 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선점하고 말씀하고 계시니 정말 굉장히 든든합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문제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AI라든지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도입되고 통관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네. 관세 행정이 어디 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조금 갈등이랄까 불만이랄까 하는 것은 저쪽에 이제 해당 선거 이것 때문에 지방이 조금 소외받지 않나 하는 네.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칙 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해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네네. 불합리하다든지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했으니까 선거 방법도 개선해가지고 네네. 전 회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회원 상관 갈등보다는 관세자께 전체 공동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형 법인도 좀 어렵겠지만은 선두 주자 리딩 그룹으로서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관세 법인을 주축으로 한 협의회 등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발전하고 그다음 보수의 현실화된 당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 법인의 우수한 인력도 함께 하길 기대를 좀 하고 앞으로 좀 만나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밥 좀 많이 사주십시오.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딱